이런 사회에는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데요.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가진 게 다르다는 것은 일단 인정. 나는 아무 희망도 꿈도 없이 그렇게 살다 죽는 건가? 정의의 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내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잘 사는 건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우연의 산물이야.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초적 상황의 개인들은 자신이 살아갈 사회가 어떤 모습이길 바랄까요? 정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에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롭길 바라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싶어 할 거예요. 여자라서 투표를 못하는 사회, 신분에 따라서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사회, 자신의 재산을 갖지 못하는 사회, 그래서 마음껏 꿈을 꾸지 못하는 사회, 전쟁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 사회, 사회 부조리를 꼬집었더니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는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원칙에 합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인 억압과 신체적 폭행 금지를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 사적 소유의 자유,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자유는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권리는 갖춰졌다고 칩시다.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살아가게 될 사회는 어떻게 분배를 했으면 좋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똑같이 분배하는 사회일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똑같이 분배하는 사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도 똑같이 받겠네? 열심히 노력해도 그만큼 보상을 못 받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가진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없으니까 재능을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라질 거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사라지고 발전이 더뎌질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몫이 줄어들겠죠. 그럼 먹고 살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일단 평등 분배에 대한 생각은 접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재화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즉 재화가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사회로 가자고 합의를 한 거네요. 서로 가지는 몫이 다른 사회라는 거죠. 많이 가지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여기까지만 합의하면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서로 가진 게 다르다는 것은 일단 인정. 그런데 내가 제일 가진 게 없는 사회면 어떡하지? 그냥 그대로 살자고 할 건가? 나는 아무 희망도 꿈도 없이 그렇게 살다 죽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들겠죠? 롤즈에 따르면 사람들은 차등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조건부 동의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조건을 지닌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조건부 합의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 조건이란 첫째,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인정할게. 하지만 그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 즉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이 최대의 이익이 될 때 나는 이 불평등을 받아들일게 라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은 인정할게. 대신에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나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이것을 정의의 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살펴보면 제2 원칙의 첫 번째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때 허용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둘째, 제2 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될 때 허용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차등의 원칙이 롤즈 이론의 핵심인데요.
사회 경제적인 재화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의 재화의 일부를 최소 수혜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사회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이용해서 마음껏 부를 쌓거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안전망 속에서 자신도 재능을 가꾸고 노력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내가 내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잘 사는 건데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우연의 산물이야 라고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별이나 가정 환경, 재능 같은 것을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모두 우연히 받은 거죠. 그런데 우연히 받은 조건을 가지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게 된다면 그것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은 사실 사회의 공유 자산이라고 해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개발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것을 과연 혼자 이뤄낸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 속도, 한 블럭마다 있는 PC방, 시즌별로 열리는 다양한 게임 페스티벌, 반도체 산업과 컴퓨터 기술을 발달시켜 놓은 사람들, 컴퓨터 공학을 가르쳐준 대학, 그리고 내가 만든 게임을 소비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덕분에 본인이 부자가 된 거 아닌가요? 만약에 본인이 한국이 아니라 내전 중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전쟁 속에서 이런 배움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그 많은 부를 쌓을 수나 있었을까요? 이처럼 롤스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모든 조건은 우연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함께 만들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몫을 사회의 일정 부분 환원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자신의 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본인이 쌓게 된 부와 사회적 지위는 받은 만큼 또 사회에 돌려줘야 되겠죠? 어떤가요? 공감이 되나요?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의의 두 원칙에는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정의의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의도라고 해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 약자를 도울 테니까 너의 재산 다 몰수할 거야.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유와 권리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들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현대 국가들의 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롤스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롤스의 정의 원칙을 비판한 노직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500명 기념으로 문상을 쏜다고 한 거는 진짠데요.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역시 공정한 분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가진 돈도 없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드릴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영상 보신 소감 정성스러운 댓글 남겨주시면 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